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벌학회편 오늘은 이병철 삼성 창업자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악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안끼리 좀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창업한 게 이제 1938년이죠. 그때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이런저런 좀 안면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운영하던 이 공장에서 이제 국수 공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했던 사업들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안 사람들, 가족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이병철 회장의 맏아들인 이맹희 씨가 쓴 묻어둔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맹희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더불어 자란 친구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이맹희 씨와 이제 친구라는 거죠. 삼성상해 앞 개천 너머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이 거기서 살았다. 거기가 이제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개천 너머 아이 라고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렀다. 그 이제 빈민촌 사는 사람들을 이제 개천 너머 이렇게 이제 불렀고, 거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면서 이병철 회장이 하는 이 가게 공장에 와서 일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요, 그렇게 이제 개천 너머 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삼성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집안은 이러저러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상당히 새로운 어떤 관계로 바뀌는 것이, 이병철 회장이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남인 이창희 씨가 그 사건으로 구속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병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장남인 이맹희 회장이 삼성을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창희 씨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이병철 회장은 서서히 경영 복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전자를 일본의 산유전자와 같이 해서 이제 창업을 한 게 1969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산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LG 쪽과도 갈등을 빚게 되고, 어쨌든 적극적인 이제 경영 복귀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그런 시점에 이 차남인 이창희 씨가 청와대에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 대한 투서를 집어넣습니다. 6개 항이 적혀 있는 그런 이제 탄원서였는데,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100만 달러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불법으로 해외로 반출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1제당이 탈세를 했다, 등등등등 해서 6가지 사항을 자세히 적힌 문서를 청와대에 투서를 합니다. 이 투서를 제일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이 바로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 있었던 전두환 중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중령 또 박종규 경호실장 라인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이 내용이 보고가 되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천륜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자체를 좀 묻어둬라, 그러면서 좀 해외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정도 좀 알아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묻어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이와 관련된 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창희를 차남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대판 크게 혼을 냈겠죠. 그러면서 한국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창희 씨가 한국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으로 갑니다. 6년 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좀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한그룹을 창업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차남 이창희 씨의 투서 사건을 계기로 이병철 회장이 장남인 이맹희 회장도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두환 당시 중령이 이맹희 회장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죠. 이맹희 회장은 이 경북 중고등학교, 대구의 경북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동기동창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지 정호용 전 김복동 전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경북중고등학교 이 동기동창입니다. 특히 정호용 전 의원과 굉장히 가까워 가지고 1학년 3학년까지는 옆자리에 짝꿍으로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대구공고를 졸업을 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구공고를 다니다가 경북 중고 여기로 이제 전학을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이제 친구들이어서 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뭐 김복동 다 이렇게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희 회장도 자연스럽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또 가까이 알게 되고, 어릴 적에 또 그런저런 인연도 있고 해서 가까웠는데, 어쨌든 이 차남이 한 투서를 제일 먼저 접한 게 전두환 중령이었으니까,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혹시 이맹희, 장남인 이맹희도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닌가, 둘이 장남과 차남이 짜고 나를 경영복귀를 못하도록 밀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의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차남과 장남 두 명이 다 배제가 되면서 삼남인 이건희 회장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되는 하나의 삼성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삼성의 후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번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명희 회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명희 회장은 묻어둔 이야기에서 전두환이 그런 중대 사안을 접하고도 삼성을 조종하고 주무를 생각만 했지, 나하고 어떤 논의를 한다거나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기술을 해 놨습니다. 결국 친구이긴 했지만 당시에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투서를 받은 것을 계기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이명희 회장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의심과는 다르게 본인도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투서 사건을 겪으면서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또 분통 터진 일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거 어쨌든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묻어넣어라 하면서 크게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후락 비서실장이 나서서 삼성이 운영하고 있던 대구대학을 5.16 재단에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 요구지만 사실상 강압이죠. 그래서 이제 대구대학을 이병철 회장이 이 5.16 장학재단에 헌납을 합니다. 이후 나중에 이제 이 청구대학도 이 권력이 이 헌납을 받죠. 그래서 청구대학과 이 대구대학을 합쳐서 만든 게 이제 영남대학, 지금의 영남대학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흘러내려오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이병철 회장의 악연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980년 이른바 신군부의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신군부가 집권을 하면서 5공화국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 통폐합 부분이 이루어지죠. 이때 TBC를 뺏기게 됩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최신 시설을 갖춰 가지고 스튜디오를 완공한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친구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자신이 세웠던 방송사 이 TBC를 뺏어 갔으니까 얼마나 또 분통 터졌을지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이병철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악연, 이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의 인연들이 권력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변신하게 되면서 삼성의 역사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가 삼성 비서실에서 또 일종의 경우 업무를 보면서 근무한 적도 있었죠. 이래저래 삼성과는 인연이 있는데 그런 인연이 이렇게 좋은 인연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악연으로 그렇게 매듭이 지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병철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악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